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요?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팽목항의 오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4월의 봄, 잊지 못할 그날의 봄.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떠나간 그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로 생활에 지친 강서구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간 잘 감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인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정치적 이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만 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 이번 개정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부 개정에도 10여 개의 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21조 관련된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의 개정 폐지 및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103조 제2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 제한 규정도 종전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공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2022년 1월입니다. 청장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평택시, 청주시, 천안시 등 기초단체는 자체 TF를 마련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혹은 의회 차원에서 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청장님,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개정 지방자치법의 모든 사안들이 우리 국민에게 중요할 것이나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말해줄 수 있는 의회와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행사되던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구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입니다.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는 어쩔 수 없이 하위 법령이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준비 과정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국 인사권에 대한 부분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채용의 경우에는 그 운용에 있어 우리 군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 광역시에서 조사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채용은 광역의 경우 6급, 기초의 경우 7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높은 직급일 경우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는 기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중된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임을 법 문구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치와 채용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하여 의견을 듣지만 설문지 어디를 봐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9개월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손보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변화됩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철저하게 미리미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평과 불이익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자리에서, 의회는 의회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아울러 앞으로의 준비 과정을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구정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